디지털 세상을 위한 디지털 인류의 이한 디지털 상식을 전해드립니다. 호모 디지코스. 안녕하십니까? 이덕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엄지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눈은 마음의 창이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네. 뭔가 문학적으로 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이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좀 알 수 있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사람의 눈빛이 진짜 신비롭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떤 때는 정말 강한 인상, 눈빛이 강하다 이런 느낌 이렇게 남기기도 하고, 눈빛을 보면 어떤 말을 하려는가,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고백을 할 것 같다. 빨리 말을 돌려야지. 이렇게 미리 아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 그럼요. 이제 뭐 저희가 미팅을 가더라도 저도 모르게 계속 시선이 머무는 곳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어디 화장실이라든가 메뉴판이라든가 네. 여기는 뭐 이게 상대방 중에 그렇다면 사람의 시선을 이거 너무 무섭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데이터로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좀 무섭긴 한데 그게 되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아, 역시 출제자의 경향은 파악하는 우리 기자님 역시 모범생이십니다. 네. 자, 사실 안구의 움직임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시도가 언제부터 있었느냐? 깜짝 놀라십니다. 1800년대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과거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호모디지코스의 세계로 로그인. 오늘 호모디지코스를 찾아주신 분을 소개합니다. 비주얼 캠프의 박재승 대표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비주얼 캠프라고 해서 저는 이렇게 비주얼을 멋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캠프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대표님께서 일하고 계신 곳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시선 추적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시선 추적 기술이라고 하신 것이 정확히 어떤 건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눈은 보통 쳐다보는 것, 그리고 또 보는 것을 인식하는 감각기관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조금 전에 이제 눈은 마음의 창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100% 공감을 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제 눈이 이제 감각기관에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다른 어떤 감각기관도 다 중요하겠지만 크게 눈은 이제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입력하는 기능.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시선 데이터를 담아내는 기능. 네. 예. 그래서 눈은 그 정보를 담아내는 그 보고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저희들이 이제 시선 추적 기술로 첫 번째 창업 아이템으로는 그 눈으로 타이핑 치는 기술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뭐 루게릭병 환자라든지, 그다음에 그 일반인 중에서 손목 터널 증후군들이 손을 이제 못 쓸 때 눈으로 입력하는 그 아주 사람들에게 패닉을 주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 입력 기능에서 지금은 점차 시선 데이터를 분석해내는 기술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그런 기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저희가 또 청각도 있고 촉각도 있잖아요. 근데 특히나 이 시각과 관련해서 창업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을까요? 보통 저희들이 이제 국내외 이제 그 회사를 알리는 세미나라든지, 그다음에 IR 대회를 나갈 때 네. 모두에 저희들이 Eyes don't lie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이소나이. 눈으로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네. 사실 그 눈은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이제 우리 기술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 그 손으로 클릭을 해서 네. 사람의 이제 숨은 의도를 파악을 해낼 수밖에 없었는데 네. 우리 기술이 나오면서 이제 사람의 그 잠재의식 속에 있는 그 니즈들을 다 발굴해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손은 클릭은 그 페이크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눈은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너무 뇌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사실 시각 피질 뒤쪽에 있고 요 연결된 부분까지가 뇌의 발생 과정에서 뇌의 일부를 볼 수 있거든요. 그 눈이 뇌하고 제일 가까이 있다라는 면이 그런 면이고요. 네. 이제 이 기술이 사실 실질 본격화 기술로 1937년도에 나왔거든요. 어휴. 올모스트 이제 일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왜 보고화가 안 됐을까? 이 보고화만 되면은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한테도 큰 편익을 줄 수 있을 텐데 라고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사용했던 그 컴퓨터가
그 주변기기 포함해가지고 2억 원이 호가했거든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고가였던 거죠. 요거를 이제 보고화만 시키면은 충분히 사바가 되겠다라는 확신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인공지능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석 추적 기술은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이제 각종 이제 디바이스에 있는 뭐 영상이나 텍스트를 이제 동공이 보게 되잖아요. 이제 시선이 가서 보게 되는데 그 시선에 이제 그 디텍팅 동공을 이 내장된 카메라가 이 동공을 디텍팅을 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스마트폰을 예를 들면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가 디텍팅을 해서 X, Y 좌표값에 매핑을 시켜주는 기술이다. 조금 어렵죠? 네. 예. 그러니까 쳐다본 것을 이 우리 알고리즘이 어디를 봤는지 입력을 해주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이 쉬워 보이는데 네.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손 대신 이제 눈이 입력을 하거나 그 시선이 머무는 점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이제 진화를 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사업화로 만든 그 기술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시선 추적 기술이 코로나19 그 비대면 수업을 할 때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됐다고 들었어요. 끔찍하죠? 벌써 생각해봐도 학생들이 집중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네. 이걸 본 겁니까? 너 딴 데 보고 딴 생각하지 마 이런 건가요? 교육업계에서는 좀 어떻게 네. 이 기술을 활용하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 때 이제 온라인 교육이 대세였잖아요. 네. 지금 엔데믹에서도 이 온라인 교육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사실 온라인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 딴짓을 할 수 있죠. 맞습니다. 이제 그 일부분의 하나인데 양방향이 안 되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단방향이거든요. 선생님이 학생이 뭐 하는지를 모르고 학생 또한 선생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모르세요. 부모님은 학생 어깨너머로 감시를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학생의 그 학습 태도, 애티튜드를 향상시켜주는 킬러 기술로 저희들이 이제 부각이 됐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정부가 그 AI 디지털 교과서를 표방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그 디지털 선도 학교를 400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학교당 일정 예산을 이제 그 바우처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한 1000개까지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이제 디지털 선도 학교에 그 저희 기술이 읽기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기술로 이제 가계학을 뭐 진행을 하고 있는 네.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 기술을 그 레퍼런스 이제 사례로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이제 글로벌 교육 시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 그 혹시 심심한 사과 논란 아세요? 아 그럼요. 네네. 그러니까 요즘 뭐 사과를 하면서 무슨 심심한데 사과를 해? 아 정말 그러니까 저게 그런 진정 사과하지 있는 마. 사과가 아니야.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요즘에 디지털화가 되고 간단한 텍스트만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문해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걱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플 저도 한번 사용을 해봤었거든요. 그 문해력을 높여주는 그 어플 어떻게 개발하게 됐고 그게 좀 어떤 어플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상의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이제 텍스트 검색을 하면은 이제 구글 텍스트 검색을 했거든요. 네. 지금 유튜브 검색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결국은 굉장히 직관적이잖아요. 네. 이게 직관적인 게 문제예요. 뭐냐면은 줄눈 글씨를 읽어줘야 이 문해력이 올라가거든요. 이 영상만 보니까 줄눈 글씨를 안 읽게 되고 맞아요. 독서를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전전두엽이 이게 발전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고 그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만든 리더 읽다라는 이제 문해력 향상 앱은 그 주 타겟이 고3 수험생하고 취준생 대상으로 수능 문제를 지문으로 했는데 아하, 네. 막상 자 시장에 내놓고 보니까 그 유아용 버전, 아동 버전을 요구하는 그 니즈가 많아서 유아용 그 리더를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그럼 중에 있습니다. 내용도 아이들 동화를 가지고 그렇죠. 만드는 거군요. 예. 그래서 교육업계에서는 제일 먼저 발빠르게 적용한 건 알겠는데 그 외에 다른 분야에서는 지금 상상해봐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자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는데 운전자가 지금까지는 일단 핸들에서 손을 놓으면 안 되는 그런 뭐 이 레벨 2라고 가정을 한다면
실제로 딴 데 보고 있는지 딴짓하고 있는지 혹은 뭐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는지 네. 옆 사람을 보는지 제가 드라마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대화하는데 이렇게 한참 쳐다보고 있어요. 맞아요. 안 무서울까? 이게 가능한가? 이런 부분을 디텍팅하는 용도로 안전을 위해서 자동차 차량 내부에도 이미 장착이 되고 있죠. 어떻게 좀 어떤 기술로 이게 활용이 될 수가 있을까? 혹시 그런 거 관심 있으세요? 또 이렇게 눈치 있게 저한테 물어봐 주시네요. 제가 딱 그걸 조사를 해왔거든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한번 조사해온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는 걸로 괜찮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선 추적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시작하겠습니다. 엄지 기자의 엄지척 트렌드. 시선 추적 기술로 읽어내는 진짜 감정. 인간의 욕구는 단지 5%만 겉으로 드러나고 95%는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다.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마케팅 교수 제럴드 잘트먼의 주장인데요. 그는 인간의 사고, 감정, 학습의 95%는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95%의 법칙을 주장했습니다. 인간이 언제나 의식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가정은 오판이라는 것인데 실제로 사람들은 자신이 왜 그 물건을 사려고 하는지, 왜 특정 브랜드에 끌리는지 이유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는 뉴로 마케팅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다는 평가입니다. 뉴로 마케팅이란 뇌 속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인 뉴런과 마케팅을 결합한 용어인데요. 무의식적 반응과 같은 두뇌 활동을 분석하여 마케팅에 접목한 것을 말합니다. 뇌 영상 촬영, 뇌파 조사, 시선 추적, 피부 전도도 반응 조사 등과 같은 기술을 이용해 소비자의 뇌세포 활성이나 자율신경계 변화 등을 측정함으로써 소비자 심리 및 행동을 이해하고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2009년 여름 기아 자동차는 야심작인 준대현 세단에 어울리는 이름을 찾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당시 기아차는 글로벌 시장 공략의 일환으로 알파벳과 숫자를 조합한 알파뉴메릭 방식의 차명을 고심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A부터 G까지, 1부터 9까지 모든 알파벳과 숫자를 조합해보고 사내외 소비자 반응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설문조사나 인터뷰와 같은 전통적인 조사 방법은 소비자의 의식적인 답변을 얻어낼 수 있었지만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자신도 모르는 잠재적인 요인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신경과학 분야 연구진과 함께 뉴로 마케팅 기법으로 차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팀은 2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먼저 알파벳과 숫자의 각종 조합을 보여주면서 호감이 가는 걸 선택하는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사엔 응답자의 답변이 솔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변수가 숨어 있었는데요. 이런 왜곡의 가능성을 걸러내기 위해 설문을 하면서 시선 추적을 병행했다고 합니다. 피실험자의 시선이 실제 어디에 가장 오래 머물렀는지 조사하는 방식이죠. 여기에 fMRI를 통해 피실험자들의 뇌 반응도 측정했습니다. 즉, 설문을 통해 소비자의 의식을, 시선 추적과 fMRI를 통해 무의식을 조사한 것입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 선택된 차명이 바로 K7입니다. 실제로 K7은 출시 2달 만에 1만여 대가 팔리는 등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렇듯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뇌 반응을 측정해 제품의 이름은 물론 디자인이나 성능 등에 반영하는 사례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의료, 교육, 법률 등의 분야에서 뉴로를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문화, 예술,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도 활용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뇌는 진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맞는 말 같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시선 추적 기술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대표님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몰랐던 부분까지도 좀 좋은 정보를 듣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역시. 엄지 기자님이 네. 저희의 엄지척? 엄지입니다. 네. 그 자율주행차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미 이제 현대자동차로부터 투자도 유치를 했거든요. 사실 자율주행차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뭐가 관건이냐면은요, 사람의 실수냐, 기계의 실수냐가 이제 관건이겠죠. 이 우리 기술이 이제 적용이 되면은 그 사고의 원 제공자가 누군지를 분간해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차량 내에 이제 그 다양한 이제 디바이스들을 눈으로 이제 작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신박한 그 기술이 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광고 이제 이커머스 마케팅 쪽에 네.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미 공급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아마존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하는데 주요 경로가 레커먼데이션입니다. 추천입니다. 약 한 32%가 추천에 의해서 구매를 하거든요. 결국 이제 이커머스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이커머스 업체들의 가장 중요한 KPI가 구매 전환율이거든요. 결국은 구매 전환을 높이려면은 추천을 잘해야 된다. 그렇죠.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 그러면은 기존의 추천은 단순 손으로 클릭하는 수준이었는데 거기다 저희 기술이 이제 애드가 되면은 고객의 그 unmet 니즈, 즉 그 숨은 그 니즈를 끄집어내서 기존의 그 추천보다 더 강력한 그런 추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구매 전환율이 확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어지고, 네. 그래 되면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아마존이나 소피파이, 알리바바 이런 데들이 저희 기술이 적용이 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미국의 최대 영화사 워너 브라더스의 이제 계약을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을 공급 계약을 맺었거든요. 이쪽에서 지금 저희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워너 브라더스사의 그 자사 패널들을 한 1,000명을 모아가지고 실시간으로 이제 영화를 보게 하죠. 워너가 만든 영화를. 그리고 그 영화를 보는 그 과정 속에서 대다수의 사람이 어느 씬에 필이 꽂혔는지 그 데이터를 끄집어내서 예고편을 만들고. 그렇죠. 예고편을 만들거나 포스트를 만들거나 더 중요한 부분은 미래에 그런 그 반응이 좋은 영화들을 점 찍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더 투자할 거는 확실하게 투자를 하고 네. 이제 뭐 버릴 거라고 표현해도 되나? 그런 것들을 이제 포기를 하거나 이런 방식에 활용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그 영상 데이터를 분석을 해내는 기술은 현재 지구상에는 저희 회사밖에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도 네. 저희 기술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 진단 도구라 하면 이제 바이오마크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진단 도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작년에 그 과기정통부에서 주관하는 그 AI 바우처 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난독증 진단 솔루션을 개발을 했거든요. 개발을 하고 나서 약 600명 정도의 초등학생들을 우리 기술을 적용해서 네. 진단을 했는데 굉장히 유의미한 데이터를 확보를 했고요. 예, 이 기술은 그 기존에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난독증 진단하는 기술은 고정화되어 있는 그 뭐 PC라든지 노트북에서 이제 진단을 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할 수가 없고 또 비용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원격 진단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 약 10분 만에 진단을 해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빠른 시간 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진단이 가능한 그 솔루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정확도가 올라갈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녹화다의 독실 빰빰. 시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누군가한테는 가장 개인적인 데이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부분이 알려지는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뭐 사전에 동의하지 않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보편화됐을 때의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AI 기술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CCTV나 사방에 있는 렌즈들이 사실 어떤 누군가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정말 추적할 수 있다. 그리고 크로스 체크가 되잖아요. 여러 대의 카메라를 찍게 되면. 그러면 불법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좀 불편한 세상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을 개인 보호 측면에서 어떤 대응 방안들이 좀 나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은 이제 굉장히 자주 받는 질문이거든요.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잖아요. 맞아요. 두렵기도 하죠. 그런데 저희 기술이 그 상용화하는 데는 개인의 어떤 특정된 정보를 수집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광고를 보는데 광고 선호도 조사를 한다거나 네. 상품 2개가 있는데 A/B 테스트를 한다거나 네. 그러니까 개인의 데이터 이 개인이 보긴 하지만
그 전체 데이터의 표본일 뿐이지. 익명으로 전달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영화 보니까 원래 빅브라더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개인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건강진단? 디지털 헬스케어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저희들이 공급을 했을 경우에는 그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기본적인 규약만 지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잘 아시는 그 전자책 업체 밀리에스제라는 업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 페이지를 넘기는 게 저희 기술이 탑재가 돼 있는데 밀리에스제 전가입자가 저희 눈으로 페이지를 넘기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이득이 있다라고 하면 동의 절차를 구하고 예, 사용을 하면은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술이 지금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정말 유수의 대기업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 같으신데요. 근데 이게 사업 초기에 들어가신 만큼 좀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좀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교수님 책을 봐도요. 교수님 쓰신 저서 이름이 뭐가 있냐면 예, 스타트업의 꿈이 있고요. 네, 네. 5060 스타트업으로 날다. 네, 5060 스타트업을 알자. 저도 날고 싶습니다만 쉽지 않거든요. 비결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인터뷰를 할 때는 그 창업에 대한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생산적 Y가 나를 창업으로 이끌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생산적 Y. 자꾸 궁금한 걸 묻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 창업을 할 때도 계속 그 물음에 꼬리표를 달고 또 묻고 이렇게 이제 솔루션을 찾았고 회사가 이제 이 어려운 딥테크 혁신 기술이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다 보니까 21년도에는 그 MWC라고 그 월드 모바일 콩그레스라는 바르셀로나에서 매년 열리는 큰 전시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IT 업계의 오스카상이란 글로벌 어워즈 세계 최고 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올해 연거푸 CES 기술 혁신상을 수상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기술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 문제는 이게 너무 이제 이 혁신 기술이다 보니까 산업에 바로 적용하는데 괴리감이 좀 있더라고요. 그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본격적인 매출로 연결시키는데 이제 애로가 좀 많았었고 올해부터 이제 좀 더 매출이 좀 발전 지향적으로 변모하는 느낌을 확 받고 있습니다. 유수의 대기업 AI가 잘 나가고 있는 기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아이디어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가져가고 AI는 우리가 잘하니까 라고 해서 더 많은 샘플을 두고 더 많이 돌려서 만약에 성능이 그런 엔진이 모델이 더 좋은 게 나오면 저는 이제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또 기분 나쁘거든요. 원천 기술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문제 없나? 괜찮나요? 지금 미국에 저희 회사 경쟁하는 회사가 이제 세 군데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여기가 이제 구글이 하나 인수를 해갖고 또 5년 전에 페이스북이 이제 아이드라이브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갖고 네. 4년 전에 이제 그 아마존까지 SMI라는 이 회사를 인수해 잘 들어갔어. 다 완전 그냥 세계 최고 기업들인데. 예. 그런 아주 굴지의 이제 그 플랫폼 기업들하고 붙고 있죠 저희들이. 근데도 아직 세계 최고의 기술을 지금 가지고 있는. 모바일에서는 그 저희들이 아까 글로벌 어워즈 상을 받은 게 모바일 스마트폰에서 상용화를 최초로 시킨 기업이다. 이렇게 해서 아주 유수의 기업들하고 경쟁해서 저희들이 1등을 했죠. 네. 그러니까요. 이걸 유지했으면 하는 그 바람이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같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시선 시적 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산업에서 양질의 데이터를 얻고 또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이 산업 자체를 좀 인커리지도 하고 또 이 기술의 어떤 우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비결 혹시 앞으로 계획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우리는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이제 시선 데이터들을 모아서 감히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시선 데이터 기반의 사스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이구동성으로 다 빅데이터 시대라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굿데이터 시대가 돼야 되거든요. 데이터. 예, 이 메타데이터 시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풋이 개비지가 들어가면은 아웃풋이 이제
그 쓰레기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네. 이것을 잘 정제를 해야 되거든요. 특히 영상의 시대에 저희 시선 추적 기술은 굉장히 차별화된 데이터를 정제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정제된 기술들과 차별화된 기술로 저희와 함께하는 고객사들한테 또 다른 수익의 매출 극대화를 이끌어내고 궁극적으로는 사람들한테 그 편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승화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시선 추적 기술이 개인 정보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 기술이 외국계 기업에게 종속이 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정보가 외국에 빠져나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렇게 가장 잘 나가는 한국 기술이 있다는 게 너무 뿌듯합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드웨어 개발은 안 하세요? 저 좋은 어떤 저희들이 네. 아니요 저희들이 이제 VR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눈으로 타이핑 치는 기술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시장이 이제 마켓이 없더라고요. 한정돼 있잖아요. 이제 루게릭병 환자나 손목 터널 증후군. 그래서 2015년도에 피보팅을 합니다. 네.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VR, AR, MR까지 막 시작하고, 활성화되는 네. 막 붐이 되는 그 시점에 그때 이제 VR이라는 HMD 기기,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라는 기기 안에 저희들이 직접 하드웨어 모듈을 만들어서 네네. 그러니까 눈을 디텍팅하는 모듈이라고 봐야 되겠죠. 카메라입니다. 이제 그것을 심어가지고 그 VR을 눈으로 이제 그 영상을 작동하고 그 VR 영상을 어디를 봤는지 데이터를 끄집어내고 하다가 사실 이제 VR, AR도 또 시장이 아직도 본격화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시대에 너무 앞서가고 그래서 에코 시스템도 형성이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2018년도에 지구촌 인구 한 50억 명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에 우리의 기술을 다 복원시키자. 소프트웨어로 네, 이제. 네. 그렇게 해서 지금은 하드웨어 쪽 기술도 있지만 하드웨어보다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저희들이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미래의 산업에 가까운 형태로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미래에는 이런 시선 추적 기술이 우리 생활을 얼마나 많이 바꿀 것인가, 또 얼마나 편리하게 만들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 스마트폰을 보면 손으로 올리고 클릭하고 그런 일을 해왔는데 이제는 눈빛 하나로 이렇게 자동으로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미래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지하철을 타면 모두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제 거북목이 되고 있는 시대가 네. 어떻게 변하게 될지 기대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호모디시쿠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같이 인사할까요? 네. 안녕.